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은 GFN 두 번째 대회의 메인 이벤트였죠. 황인수 선수와 김한슬 선수 간의 경기를 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전형적인 오른손잡이 대 왼손잡이의 대결로 진행이 됐고요. 타격각끼리의 대결이었고, 황인수 선수가 오른손잡이, 김한슬 선수가 왼손잡이였는데 둘 다 훅보다는 스트레이트를 치는 상당히 긴 거리의 펀치를 갖고 있는 소위 창을 든 두 선수 간의 대결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둘 다 스위치를 하지 않고 많이 스탠스를 바꾸지 않고 경기를 했다는 점도 눈에 띄었어요. 1라운드는 오히려 김한슬 선수가 좋아 보였습니다.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를 상대하는 정석, 김한슬 선수가 이렇게 왼손잡이를 서 있으면 본인의 오른쪽으로, 황인수 선수의 왼손 쪽이죠. 그쪽으로 돌면서 본인의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계속 돌면서 황인수 선수의 주무기인 오른손에서 좀 멀어지는 그런 스텝을 갖고 나왔고요. 근데 실제로 경기를 해보면 이 전략을 갖고 나와도 현실적으로 계속 한 방향으로만 돌 수는 없어요. 어차피 양쪽을 다 섞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 펀치가 주무기인 선수가 있다고 해도 오른손 펀치만 치면은 상대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분명히 상대가 알고 있을 텐데 왼손을 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푸더크도 똑같습니다. 한쪽으로만 돌 수는 없어요.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반대편으로 도는 걸 섞어주게 돼 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게 오른쪽으로 돌다가 왼쪽으로 돌아야 하는 순간이 오면 오른쪽으로 돌 때하고 같은 정도의 각으로 도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돌 때보다 오른쪽을 이렇게 돌았다면 왼쪽으로 돌 때는 좀 더 뒤쪽 대각선으로 돌기 위해서 김한슬 선수가 최선을 다했어요. 만약에 오른쪽으로 도는 각하고 똑같이 왼쪽으로 돌려고 한다면 황인수 선수의 라이트가 길목을 막고 날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트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황인수 선수의 오른쪽으로 가지만 그 뒤쪽 대각선으로 가면서 라이트에 최대한 안 맞는 거리로 가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고요. 역시 거리를 멀리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만약에 뒤에 케이지가 있었다 그랬을 때는 뒤로 좀 갈 수가 없잖아요. 몰리게 되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케이지가 가까이 있다 싶었을 때는 김한슬 선수가 굉장히 신중하게 왼쪽으로 돌면서 주의 깊게 살피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역시 김두환 위원님과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했다는 것을 경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2라운드에 황인수 선수의 오른손 스트레이트가 좀 꽂히기 시작하면서 흐름이 김한슬 선수 쪽에서 황인수 선수 쪽으로 넘어왔고, 이어서 또 오른손 왼손 이런 펀치 2-1 이런 컨비네이션들도 들어갔고요. 3라운드에 역시 황인수 선수의 오른발 킥 그리고 오른손 스트레이트가 여러 차례 들어가면서 점수에서 우위를 점한 황인수 선수가 승리를 갖고 갔습니다. 황인수 선수의 경기에서 저희가 격투기를 배우는 입장에서, 그리고 UFC를 시청하시는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아신 다음에 보시면 상당히 재미가 있는 게, MMA가 황인수 선수를 보시면 극단적으로 뒷중심을 놓고 있어요. 김한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황인수 선수가 뒷중심으로 놓은 게 더 심해요. 더 많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한슬 선수의 공격이 들어오면 다 백스텝으로 피합니다. 뒤중심 놓고 있다가 들어오면 쓱 빠지고, 갑자기 치고 들어갈 때는 해주다가도 김한슬 선수가 수싸움하다가 들어오면 다 뒤로 빠져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 패턴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타격에 대한 방어로서 가장 좋은 패턴이에요. 뒤중심 놓고 백스텝 밟아서 나아가는 거. 저는 체육관에서 선수들도 당연히 이 부분을 강조를 하지만 일반 회원님들의 그 호신, 이런 부분을 위해서 특히 힘 모자라고 신체 능력 안 좋은 분들이야말로 정말 이 패턴을 몸에 익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뒤로 그렇게 빠지다 보면 자세가 좀 들리고 턱이 들리고 손이 내려가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특히 복싱 관점으로 들어가서 비판을 하거든요. 절대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일단 거리만 좀 길게 잡고 나갈 수 있으면 이게 훨씬 나아요.
제일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황인수 선수뿐만 아니라 대가들도 이 패턴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현 시대에서 딱 쓰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 계신가요? 션 스트링랜드예요. 션 스트링랜드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압박을 굉장히 많이 걸죠. 그러다가 상대가 공격 들어오면 쑥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쓱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거의 밀물 썰물이에요. 이걸 계속합니다. 그리고 고트라고 불렸던 드미트리우스 존슨도 결국은 이 패턴이에요. 뒤로 무조건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그리고 역시 고트인 하빔 누르마고메도프도 뒤로 빼서 놓고 이 상태에서 잽을 굉장히 잘 썼었죠. 다들 이 뒷중심 놓고 뒤로 빠지는, 이래서 상대의 타격을 무력화시키는 전략들을 많이 썼던 대가들이고, 이 외에도 수많은 선수들이 레시피에서 비중은 달라도 이 패턴을 쭉 씁니다. 근데 체육관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타격기를 배우고 오신 분들이 거의 백스텝이 금기로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싸움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백스텝으로 빠지는 건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제일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앞으로 숙여서 옆으로 피해라, 더킹하면서 슬립하면서 위빙하면서 해라. 상대가 나보다 타격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 식으로 상대한테 접근했다가 잘못하면 더 맞습니다. 그리고 킥이 허용되고 니킥이 허용되면 더 위험해요. 근데 황인수 선수가 보여줬던, 그리고 김한슬 선수가 보여줬던 뒷중심 놓고 웬만하면 뒤로 빠져주는 거, 이 기술을 하면 일단 대부분의 공격들은 흘릴 수가 있어요. 이게 머리를 뒤로 빼는 것도 아니고 허리를 뒤로 젖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발이 빠지는 게 먼저예요. 발이.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푸더크로 돌아갑니다. 푸더크가 스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발이 뒤로 빠져주는 건데 상대 공격 온다 싶을 때 그때 중심을 이미 뒤로 놔주고 있었기 때문에 발이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빠지는 발의 그 방향 그대로, 힘 방향 그대로 내가 몸을 실었기 때문에 상체도 젖혀지는 거고 머리도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머리만 뺀다, 상체만 젖힌다라고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스텝으로 어중간한 상태에서 뭔가 공격이 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 뒷중심을 놓고 있다가 자꾸 빠져버리고 그랬다 다시 하고 그랬다 다시 하고, 격투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 패턴을 정말 많이 써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UFC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패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특히 순수 복싱과 비교해서 봐보세요. 복싱이 이렇게 쭉쭉 빠지는 패턴이 생각보다 적어요. 특히 마이크 타이슨이나 카넬로나 이런 인파이터들의 경기에서는 정말 적게 나옵니다. 근데 종합격투기에서는 뒷중심 놓고 쑥쑥 빠져버리는 패턴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패턴을 본인의 주무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루비 라울러예요. 루비 라울러의 경기, 특히 전성기 때 경기를 보시면 하이라이트 장면 같은 데는 화끈하게 치고받는 것만 나오지만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 펀치의 찬스를 많이 잡을 수가 없는 거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라운드가 5분이면 한 3, 4분은 계속 돌아요. 뒷중심 놓고 빠졌다, 찔러봤다, 빠졌다가 또 돌고 빠지다. 이러다가 기회가 잡혔을 때 진짜 공격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냥 공격만 깔아서는 오히려 포인트로 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취했던 거거든요. 특히 호신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뒷중심 놓고 이렇게 빠져주면서 몸만 빠져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팔도 들어주면서 빠져주잖아요. 그러면 공격이 들어올 만한 것들도 팔에 걸리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서 빠지다가 자연스럽게 왼발이 뒤로 빠지는 스탠스 스위치까지 섞어주시면 일로 바꿔주고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하시면 정말 상대방과의 거리를 많이 벌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타격전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타격전을 상당히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푸더크가 좀 되어야 하지만요. 그리고 저벅저벅 걸어서 들어오는 상대에 대한 몸싸움, 레슬링으로 어느 정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겠지만 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황인수 선수도 그랬고 김한슬 선수도 그랬습니다만 역시 스트레이트 선수예요. 스트레이트 잘 치는 사람은 훅이 좀 약하고 훅을 잘 치는 사람은 스트레이트가 좀 약한 경우가 격투기 쪽을 보면 거의 대부분입니다. 코너 맥그리거도 당연히 아주 대표적인 스트레이트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 아까 언급드린 션 스트링랜드도 물론 맥그리거나 황인수 선수와는 스타일이 다르지만 대표적인 또 스트레이트 선수예요. 맥그리거나 스트링랜드가 훅을 치는 걸 보면은 스트레이트 칠 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좀 덜 하죠. 확실히 그쪽으로 좀 몰빵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런 특성상 이번에 저는 황인수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타격가로서 센스 타고났고
파워 좋고 다 갖고 있는데 앞으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연계를 좀 한다면 스트레이트를 치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퍼컷이나 훅과 연계를 한다기보다는 스트레이트 선수로서 거리 자체가 긴 거리에서 더 편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 꽂고 빠지고 이런 게 편하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펀치와 킥을 믹스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제일 저는 황인수 선수 스타일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스트레이트 거리에서 안으로 하나 들어가서 훅과 어퍼컷을 계속 이어서 할 필요는 없고 좀 먼 거리에서 소위 킥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킥 차고 스트레이트 치고 킥 차고 스트레이트성 치고 하다가 상대방이 들어왔을 때 붙어져서 클린치에서 아예 니킥이나 엘보우 같은 것을 노리는 이런 형태가 저는 황인수 선수에겐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좀 존 존스 같은 스타일인 거죠. 스트레이트를 살려주는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은 황인수 선수에게는 제일 맞지 않을까,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한슬 선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도환 위원님과 맞춤 전략을 계속해서 짜면서 훈련을 해왔다는 것을 들었는데 황인수 선수의 맞춘 전략을 잘 짜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섣불리 펀치를 내지 않고 푸더크를 활발히 써주면서 자기 마음이 막 끓는 그 마음과 싸우면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근데 기다리는 게 서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찬스를 기다리는, 그러면서 상대를 좀 까다롭게 해서 빈틈을 만들어내는 이런 전략을 김한슬 선수가 갖고 나왔는데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주신 양 선수분들께 그리고 또 GFN 개최를 해주신 정찬성 대표님과 직원분들이라든지 선수분들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